네,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장관님, 네. 질의에 앞서서 저희 의원실에서 만든 정책 자료집 잠깐만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 죽인 뒤에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발달 장애 가족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누군가는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죽이냐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차마 그 행동을 비난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정책 자료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 자꾸 이 같은 죽음이 반복되는지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곤란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4,333명의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한 권의 자료집을 살려달라라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94%가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95%가 언론을 통해서 접한 발달장애 가족 참사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60%가 본인 역시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43%는 상담조차 받아본 적이 없고 고작 2%만 정부의 부모 상담을 받았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분들께 이렇게 절절히 외치는 이분들께 장관님께서 꼭 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발달장애 정책과 관련해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 보고해 주시고요. 또 혹시 내년도 예산 중에서 미처 정부 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의원실로 상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린이 재활난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네, 전국에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이들 이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그런데 한 7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어른과는 달리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성장 단계마다 다른 치료로 더 자주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결국은 아이 치료 때문에 온 가족이 병원 근처로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기러기 가족으로 난민 생활을 하게 되죠.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 과제로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지정 및 건립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당 사업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지만 윤석열 정부 때 정말 완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윤석열 대통령이 입으로 말은 하고 있는 그 약자 복지의 약자가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해당 사업 정말 어렵게 추진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거든요. 이 적자가 나는 어린이 재활치료에 선뜻 손들고 나설 병원이 없어서 제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 국회 문턱을 넘었고요.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3년간 필수 인력 인건비 지원을 조건으로 공모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서울재활병원 또 경기 일산병원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정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7억 5천만 원, 올해는 15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장관님, 네. 당장 내년에 편성된 예산 얼마입니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원. 네. 전액 삭감됐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정부가 필수 인력 인건비 지원해준다는 말만 믿고 사람을 다 뽑아놨습니다. 이제 다 잘라야 될 판입니다. 그러면 병원만 손해입니까? 치료가 간절한 아이들이 최대 피해자입니다. 이게 길게는 정말 수년을 기다려서 겨우 내 차례가 와가지고 치료를 받는 거거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약자 복지입니까? 정부가 뒤늦게 이렇게 막 지적을 당하니까 뒤늦게 병원마다 1억씩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마다 1억씩 지원해봤자 필요한 예산이 20% 수준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 경기뿐만이 아니라 이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올해 운영 예정인 대전, 제주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운영비 총 얼마 정도 필요한지 아십니까? 한 25억 원 내외. 맞습니다. 아닌가? 24억 9천입니다. 그렇게 큰 돈 아니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통령실 이전 직접비만 517억 원입니다. 일각에서는 1조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죠. 국방부 이전부터 지금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간접비 이것저것 다 빼고요. 다 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통령실 이사비에 딱 5%면 다 해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약자 없는 약자 복지 예산 국회에서 바로 잡겠습니다. 정부 역시 이 실trạng 만회하셔야 됩니다, 장관님.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협조하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공공재활 프로그램 사업비를 별도로 신규로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 재활 치료 시범 수가를 적용을 할 예정인데 필수 인건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비급여 항목 지원 수가 있잖아요, 장관님. 네, 이거는 해당 사업의 효과가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그거를 명목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액 삭감해서 영원이거든요. 이거는 별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장관님. 알겠습니다. 이게 있다고 해서 예산 삭감했으니까 이거 있으니까 괜찮아. 그 문제가 아닙니다. 괜찮다는 건 아니고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올해 상반기에만 이 위기 가구가 1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비극인 거죠. 그냥 가려 했는데 한자 적는다로 글이 시작합니다. 수원 세모녀 40대 둘째 딸이 남기고 간 그간 고된 삶이죠. 유서의 일부입니다. 어머니는 난소암이었고요. 그리고 언니는 희귀병이 있었죠. 그래서 자신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고 남겼고 그 이후 세모녀가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 집세, 공과금 남기고 세상 떠난 송파 세모녀 사건 8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안전망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책임 통감하십니까? 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이 전달 체계를 좀 강화하자 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주민복지 서비스 개편 추진단인데요. 근데 이게 올해 8월 말로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다시 계속 지속을 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없어졌던 이유가 큰 상황입니다. 장관님 대책이 있습니까? 예, 뭐 아시다시피 8월 31일 날 주민복지 서비스 개편 추진단이 종료되었지만 저희 복지부가 전담 TF를 9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면 그 대책을 실행하고 점검하는 기존의 개편 추진단과 유사한 기능을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각복지 대책을 만들면 그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